편안함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1대학교에서도 한 11년 근무하다가 농촌기능적 강교령에서 창립되면서 그쪽으로 와서 특채로 와서 고려대학교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대학에서 한 1년 포스닥 한국과학재단에로 해서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전부 바뀌게 됐거든요. 그냥 선진국과 후진국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차이가 저희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온다 해서 상당히 힘들었고, 모든 행동거지가 좀 앞서는 듯한 것이 현장에 접목을 못하다 보니까 감귤산업의 오늘처럼 상당히 낙후화되고, 후진국에서도 조차 볼 수 없는 열과 현상에 의해서 이제는 전멸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94년도에 일본에 있었습니다만은 1990년대 일본에서는 기후이상 징후를 부탁했는데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분이 일본에서가 인도네시아까지 옛날 식민지 시대에 적도의 기후 환경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적도에서 엘니뇨 현상이가 라니냐 현상 때문에 이것을 잡지 방송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CO2까지라는 걸 몰랐고, 1996년도 이산화탄소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기가스에서 온난화가 이제는 돼서 대기권이 전부 CO2가스로 이제 검은 구름이 비닐 지구를 뒤덮은 하우스 현상이 돼서 이제 온난화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판정이 돼서 97년도 온난화 대책을 해서 모든 시정당이나 농업 정책을 다 바꾸었다는 게 1997년도에 우리 23년도야 25년 동안 일본한테 뒤졌다 농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대응책도 못했거든요. 오늘까지도 관심 바뀌고 움직이는 건 저 혼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과거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 연구하고 있는데 갈 길이 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점차적으로 앞으로 제주 강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 정리된 것을 현실적으로 화시켜준다면은 20-30% 정도는 농가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70-80%는 전멸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온주밀감 중심에서 망감류 지배학대로 강규 산업을 급변을 해서 한라봉도 이제 망감류로 했고, 전 유통 구조를 빗박이 생각하기로 해서 이제 상품 등급화해서 당도가 몇 도가 몇 도에서 해서 시장 형성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도 이 정치라든가 사회 여건, 지방 지도자, 제도권 여기에서는 미개발 국가, 후진국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온만 양복이고 다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2000년도 중국 농업부는 농업법에 의해서 1930년대까지가 중국 강물 재배 면적이 30만 헥타르였는데 현재는 210만 헥타르. 목소리가 이거 1960년도에 30만 헥타르가 됐었는데 현재는 210만 헥타르가 전부 약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21세기 어디 가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점 산지품 센터를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양가분리에서 농업은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의해서 전부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후진 농업하고 선진 서울 사람들의 생활에 우리는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는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한다. 2006년도 이거 선별전 센터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중국 강요를 소개시키면서 약 1,500명 모인 자리에서 기후 온난화를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포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저도 이게 네 번째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발표하기를 지구온난화로 강도 급상한다. 왜 기능청도 있고 기상청도 있는데 뭐가 있나요? 이거 감지 못하는 겁니다.
병원을 가서 그거를 현재 실증을 하다 보니까 온난화라는 것이 했는데, 그때는 매스컴이 전부 감귤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부 방송을 떠들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름철 한점,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여름철 한점 굶었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열대 게릴라스 폭우라든가 그런 것이 쏟아지니까 이거 월남 파병했던 분들이 이거 월남안에서 벌써 온난화가 됐다는 것이 여론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했고, 특히 2007년도 태풍 나리고 병문천 그 복개를 했는데 저기서 자동차가 범벅이 되어버리고, 다음 그 라마다 호텔이 해수에서 침수가 돼서 지하실 전부 꽉 차갖고, 야, 이제 제주도가 온난화가 시작이 됐구나 해서 도저히 사람도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 이슈로 호상하면서 저는 온난화 관련 최초로 떠들썩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이거 공개적으로 온난화 관계는 세미나는 이거 별로 중간에 저 은퇴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다가 또 벌떡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에 이제 나온 분이라면 힘대운 제주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재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곳곳 위험 여전 불안. 다음은 여기에서 이제 하차도 개복수가 그 밑바닥 긁어내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다음에는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 대응에서 이제 오늘 정전 교수님이 안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그 용역을 받아서 다음에 그 전략팀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또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서는 제주도에서가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시험도 조성 협약 체계를 이제 시작을 했고, 다음에 중앙대책으로 이제는 2005년도에 CO2 배출가스를 이제 그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제 하면서 어떤 그 현장에서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대응에서는 난징연구소, 중앙연구소를 그 온난화 대응연구센터로 설치를 하고, 감귤 시험장을 감귤과에서 감귤 시험장 개편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보면은 아까 이재명 교수님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우량이 증가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온난화는 전체적으로 온난화는 감귤 분야에서 온난화는 우리에게 호기가 되는 것이고 아예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감귤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귤을 온대장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왜냐? 제주도에서는 살아야 돼. 중국에 가서 그래서 그냥 원주민과 얼마 재배 안 됩니다. 투기의 작성으로. 그러면 엄청난 그 호기로 오고 있는데 다음에 그 호기가 올 걸로 스펠 방지역에서 일본에는 전부 산악 지역을 계단식으로 만들고 중국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를 관찰해서 이걸 가지고 중국 아예 산이 오름을 같은 걸 전부 계단식으로 해버렸거든요. 우리는 도로보다 낮은 침수. 그래서 우리는 중국한테 중국 사람만 만나는 게 제일 겁나는 게 우리는 중국 사람을 나무래지만 모든 학문 수준이라든가 이제 우리는 중국한테 밀렸다. 또 이제는 식민지화가 또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서 식민지라는 것은 정치적인 뭔가 아니고 학문이라든가 뭔가 사회 질서가 식민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난화는 우리는 대부분 기후에서 과수 재배치라든가 작물 분포 그렇게 하는데 스페로서는 작물을 온난화되면은 우리 사우나도 건식하고 습식이 짰을 건식은 90도로 방창돼서 습도가 있으면 40, 50도에 벌써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런 것이 우리 제주도의 감귤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열과 현상이라든가 이런 말 못할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그 노력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당초 최초에는 태양광선이 지구에 도달해서 밖으로 나갔었지만은 지금은 일부는 차단돼서 못 나갔어요. 그것이 중간 관계로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되다가 일부는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지구에
갇혀서 온난화가 서서히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지금의 그 중간층에서 대기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반사돼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민주당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륙 지방에서 공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계층이 항상 안개가 깊이 되돌아가고 있고 제주도는 주변에 해안 바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고 있고 요새 보면 서울에는 스모그 현상이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아직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작년부터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작년 가을에 내가 느끼기도 현장에 느끼기로는 굉장히 강하면서 감귤이 당도가 높아지면서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저도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후 변화는 변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흐르는 정서는 어떠냐? 기준을 신념처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모두 참과 거짓, 선과 악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 사회생활에서 절실히 수가 있어요. 모든 기준에 뇌부다 이성이다 뭐다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맞지 않으면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럼 기준을 조례를 만들므로써 비창품을 격리시키겠다. 다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어떻게 품질의 상향화, 품질의 상향화 이쪽으로는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쪽에 관심을 못 갖고 다음에는 세계가 새로운 유형의 감귤 산업으로 재편되는데도 온갖 이념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로워진 세계를 그 시대 지식으로 채워진 교육 현장은 이념이 다짐하지 않아야 되는 거래. 내가 과거에 바로 전통 교육을 계속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만 하는데 스마트팜 교육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되게 AI에 필요한 우리의 데이터가 없는데 껍데기만 또 재현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세계의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도 보면은 이런 것을 성공한 사람은 온난화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쟁 대부분이 과거 논쟁과 친일 논쟁으로 치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려면 타협을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나 편의적인 접근이나 원칙 없는 변통 같은 것으로부터 철저히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존의 지식을 전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온난화에 의해서 환경이 변하여 이에 알게 모르게 감귤 나무를 다르게 나누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보면은 조선 말기처럼 그런 거 제가 확 그것만 지금 자기가 물설 줄 모르고 오직 새로운 그 변화를 대모색을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지금까지 보았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온난화는 실질적으로 앞장선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 결과가 좋지만 이걸 현장에 설득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런 걸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세계화의 첫 시발점에서는 모든 태평양에서 방향 내비게이션 상태에서 항해하는 것과 지금 다시 지도자는 외롭고 그렇게 힘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귤 현장 징후가 감지된 게 하나는 자근입니다. 자근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하우스가 높기 때문에 이게 자근이라는 것은 한라봉 자근은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근이라는 것은 한라봉 분해를 스스로 잡다가 자근이고 그 밑에 있는 탱자는 그 자근이 공중 습도에서 우리가 휘무지 있지 않습니까? 휘무지에서 그 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 탱자나무는 딱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탱자를 대목으로 해서 그 감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뿌리려고 했으니까 이건 열대 지방에서 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냐. 근데 이걸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제도권에서 전부 반대. 예. 일본 갔다 온 사람도 전부 반대. 왜냐?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들어보지 않는 걸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에야 이 자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굉장히 하는데 자금 발생까지 알다시피 이걸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라봉의 그 작은 다음에 이걸 보시죠. 열대지방 보면 가지에서 줄기, 실 같은 줄기가 내려와서 땅에 닿으면 이것이 작은이라 공중 습도가 그러면 우리 감귤나무에서 온도도 높지만은 앞으로 나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것을 우리가 감귤이 알게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누가 할 겁니다. 이거보다 작은입니다. 아래로 위에서 내려와서 그 뿌리가 내리는 거. 이것도 작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베트남이나 아니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에 작은지도 모르고 아 여기 굉장히 독특하다. 왜 이걸 처음부터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금이 발생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탱자나무로 복접을 실시해서 그 대책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주도 감귤산업의 한라봉이 그 멸망돼서 작은 발생도 저희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 교육. 현장을 뭔가 여기까지 농민은 미치 못한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3, 40년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깨트린다. 관습을 깨트리는 게 지식이에요. 그 경험을 깨트리지 못하고 기존 거를 파괴 못하는 지식은 그건 다 다른 사람과 빌려서 한 지식이다. 교수님들도 앞으로 기회하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남다르게. 다 포기 없는 겁니다. 루트 사막은 약 70도, 예, 69도. 그래서 이 제주도도 이와 같이 온도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저도 포교 농법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는 분이 없고 저 뒤에 분이 일로 다 제자가에 여기는 고수도를 올리고 옆집 내리고 온도 40도 가도 여기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과거 머리가 하얗겠다 이래서 거북이 지금 보면은 요새 소득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주도에도 오면은 그 저기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포기 없는 거. 감귤이 나무가 아니고 사람은 모르거든. 감귤 나무는 선지자가 되는데 사람 나무는 그냥 모든 게 앞으로 사람이 중요하다. 예, 사람이 중요하지. 여기 열대 아열대만 품종을 갖다가 놔도 우리 재배해 모르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가 우리는 상당히 그래서 아주 뻘뻘 40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산업현장에도. 그러면은 우리 감귤나무는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여름철에 더워서 작업 현장에 못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농업인의 자세 이걸 갖춰야 앞으로 비례 농업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거는 사과 매가에 온난화에서 벌써 되니까 한 10년 전부터 사과배가 극조생 품종들이 조기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8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 전에 9월달에 나오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기상이 변하고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월평균 10도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벼이기작 제리가 우리가 과거에 통일교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이기작 제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일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제주의 농업은 온난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칼럼을 쓸 정도뿐이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늘이 좀 더 장수가 높고 많은 사람 한 100명, 200명들이 공부를 잘해서 왔다면 이건 한번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사회자만 목 바쁘게 떠들어봤자 관중이 없으면 청중이 없으면 무슨 아무 효과가 없는 쇼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미래의 과일은 일본에서 그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가는 강물도 북상해야 된다. 습도에 의해서 제거할 수가 없다. 습도에 의해서. 우리는 배치가 되는 건 중요하겠지만 건조해야 되거든. 예. 건조할 때 인위적으로 물 수 있지만 습도는 제거를 못하거든. 그래서 앞으로의 살아남을 과일은 뭐냐 하니까 파인애플하고 바나나하고 망고하고 파파야끼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거만 가능하다면 제대로 하나 필요가 없지. 그 돈으로 다 농민들한테 직접 교육시키면서 뭐 해야 되지. 일본에서도 앞으로 북해도까지 감귤이 갑자기 사과가 가버린다면은 그 남쪽 지방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벼와 채소류는 아열대가 될수록 풍성해진다. 조선종도 되고 극조선도 채소 연중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에서 보면은 제일 위에 구치노지 제후장에서 당도가 16.7%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마모토 지경이 돼가는데 당도가 다른 지역에서 3, 4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원칙적으로 온난화가 돼서 제주도 딱 떨어지게 되면 육지에 감귤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주도가 3, 4도 높아버리면 벌써 저기는 종주국 위치를 흔들 효과가 없거든. 그 원인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주도민들이 문화 수준이 낮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제주도는 유배지 문화고 유배지 문화가 제주도민을 개봉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전체 정치적으로나 모든 행정적으로나 이 생활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서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선진화가 돼갈수록 우리 제주도는 전부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외부 경험과 오늘 이 자리를 느끼는 겁니다.